순열은 끝났고 이제 조합인데 서로 다른 n개의 숫자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 부른다라는 건데, 저번에 배웠던 순열과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주머니 안에 02, 1, 2, 3번 02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두 개의 공을 꺼낼 생각이야. 두 개의 공을 꺼낼 생각이에요. 얘를 두 자리 자연수로 만들려고 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케이스는 3P2였죠. 서로 다른 세 개의 구술 중에 중복 없이 두 개를 뽑아 그 두 개를 자연수 배열이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바뀌면 10자리와 1자리 숫자가 바뀌면 숫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순열 3P2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두 개의 수를 뽑긴 뽑아. 저도 두 개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근데 얘 둘을 가지고 집합의 원소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뽑는데 이 세 개의 구술 중에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1, 2, 그 다음에 1, 3, 2, 1, 2, 3, 3, 1, 3, 2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었죠. 이 6가지는 순열을 계산할 때 6가지였던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집합의 원소를 만들 건데 집합의 원소니까 집합 기호 안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원소를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넣다 보니까 1과 2, 1, 2와 2, 1은 중복이 발생하고 1, 3과 3, 1도 중복이 되고 2, 3과 3, 2도 중복이 발생해요. 집합에서는 왜 이렇잖아. 1, 3이나 집합에서는 3, 1이나 서로 같은 집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1, 2와 2, 1, 1, 3과 3, 1, 2, 3과 3, 2는 같은 집합이다 보니까 이 집합 안에 원소 두 개를 집어넣는 케이스는 실제로 6가지가 아니고 3가지야. 근데 그 6가지 중에 이 6가지라는 게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없이 두 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인 3P 중에 두 개가 두 번에 중복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왜 두 번의 중복이 발생하냐면 1, 2의 조합과 2, 1의 조합은 같다고 보기 때문인 거지. 결국은 1, 1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만큼이 중복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이제 3가지가 되는 거죠. 집합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크게 3종류가 있다.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그 다음에 1,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이렇게 3가지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산법 있잖아요. 이걸 조합이라고 할 겁니다. 영어로는 컨비네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호가 C자입니다. C. 이 P는 순열인데 이건 퍼뮤테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영어 기호입니다. 퍼뮤테이션의 줄임말 라지 P. 컨비네이션의 줄임말 라지 C. 여기 앞에 뭐 쓰냐면 쟤랑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지금 숫자 중에 중복 없이 두 개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 그 두 개가 중복이 발생해요. 결국은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그 순서만큼 그대로 중복이 발생하니까 배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럼 서로 다른 3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이 경우를 조합이라 부르고 계산법은 여기 있어요. 아까 계산했던 이 계산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3C가 나오면 계산은 요렇게 3P1을 2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옮겨갑니다. 저번에 순열 배운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순열 배운 것처럼 일단 전체 대상을 물어봅니다. 몇 개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n개가 있습니다. 중복합니까? 그러면 중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뽑았던 건 또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택은 몇 개를 하는 겁니까? R개를 합니다. 이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배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순열은 순서 있게 배열하잖아요. 근데 조합은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 순서를 바꿔봐야 어차피 똑같은 케이스 혹은 직책이 구분이 안 되는 케이스 혹은 순서가 미리 정해져서 내가 순서를 매길 수 없을 때입니다.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자리를 바꿔야 돼. 자리를 바꾸면 순열이야. 근데 자리를 바꾸려고 했더니 바꾸지 말래.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대. 그러면 조합인 거예요. 내가 배열할 의미가 없는 거니까. 배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순열로 보겠다는 얘기죠. 아까 본 대표적으로 이제 집합의 원소 같은 것. 순서를 바꾸려고 했더니 바꾸지 말래. 어차피 바꿔봐야 답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없거나 직책의 구분이 없거나 아니면 순서가 미리 정해서 내가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없을 때 그때는 조합이며 그 표기법을 한글로는 조합이라고 쓰고 영어식 표현은 NCR이라고 씁니다. 이 NCR을 계산하는 방식은 순열의 계산법인 NPR을 뒤에 있는 숫자인 R 팩토리얼만큼 이 R이 뽑아낸 알게를 일렬로 배열하면서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R의 일렬로 배열 순서인 R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NCR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잘 봐라. 아까 우리가 좀 전에 NCR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계산법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라고 하면 NCR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서로 다른 N개를 중복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여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게 순열이었죠. 이게 순열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선택하여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NPR인데 조금 전에 배웠던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선택만 하는 케이스가 뭐였죠? 좀 전에 배운 겁니다. 뽑기만 하는 케이스, 배열하지 않는 케이스. 이게 조합이에요. NCR. 여기까지가. 근데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뽑은 다음에 R개를 일렬로 동시에 배열한다. R 팩토리얼. 이게 NPR이기 때문에 양변 R팩으로 나누면 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순열 안에, 순열의 그 정의 안에 조합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뽑기만 해. 뽑기만 하는 거는 조합이야. 뽑은 다음에 그 뽑은 거를 내가 일렬로 배열하려고 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순열인데 그냥 뽑아주기만 하는 케이스, 선택만 하는 케이스, 그거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순열했으니까 조합의 일반적 계산법을 좀 익혀야 되겠죠? 순열할 때 됐던 건데 NC0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뽑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 그냥 뽑지 않겠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뽑지 않는 케이스 경우의 수 한 가지예요. 그럼 NC에는 얘도 한 가지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앞쪽에서 우리가 MP1을 MPN을 배웠죠.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NC1 얘는 N가지죠. 서로 다른 N개에서 한 개를 뽑는 거니까. 근데 NCN은 답이 1이에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MPN은 답이 N 팩토리얼이었잖아요. N개 중에 N개를 뽑아 그 N개를 1로 나열하는 케이스. N 팩토리얼. 근데 NCN은 N개 중에 N개를 뽑는 케이스. 모두 다 뽑겠다는 거니까 모두 다 뽑는 케이스인 한 가지가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NCR을
순열처럼 이제 계승,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아까 했던 겁니다. NCR은 계산법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맞니? 이건 다시 말하면 NPR에다가 R팩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야. 서희 알겠니? 여길 봐, 어딜 봐. 근데 NPR을 그때 앞쪽에서 계승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앞에서 D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배웠죠. 이게 NPR이에요. 거기다 뭘 곱한 거냐면 R팩분의 1을 이렇게 곱한 거라고. 그럼 두 개를 붙여놨더니 이게 책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R팩 가로 N-R팩 분의 N팩. 공식을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NCR은 R팩분의 NPR과 같고 그럼 이 얘기는 NPR에다가 R팩분의 1을 곱하는 것 같은데 NPR을 계승으로 바꾸면 이건 앞에서 배웠잖아요. 얘는 얘랑 같다라는 것. 거기다 R팩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붙여놓으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아셨죠? 이것도 뭐 공식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증명할 때 주로 많이 쓰이니까 이 계산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네요. 지금 설명드린 게 다 나와 있고 이거는 별표 쳐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 있나요? 얘는 별표 치세요. 3번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4번도 알아두면 참 도움이 되는 공식인데 일단 3번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저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앞으로 10C2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계산법이 이래요. 10P1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값. 정답은 4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0C8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0P8을 8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10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8번 곱하는 거죠. 10, 9, 8, 7, 6, 5, 4, 3까지 곱하면 총 8개의 자연수를 곱한 겁니다. 이거를 8팩토리얼인 8, 7, 6, 5, 4, 3, 2, 1로 나누는 게 10C8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 너무 복잡하잖아. 약분을 좀 해봐요. 이렇게가 약분되고 지워집니다. 그럼 뭐가 남죠?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가 남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요. 2 곱하기 1은 2팩토리얼이고 10 곱하기 9는 10P2라고 써도 되거든요. 여기 있네. 똑같네. 답이. 계산법 자체가 동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0C2를 계산한 값과 10C8을 계산한 거는 답이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굳이 10C8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10C2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계산할 때 이렇다는 얘기죠. 뭐 6C1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7C2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7P2를 2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눈 값.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7C6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7의 절반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계산이 복잡해져. 아까처럼 많이 계산해야 돼. 위에 있는 것처럼 많이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7C, 7-6으로 계산해서 7C1로 계산하시면 답이 똑같습니다. 정답은 7가지가 정답이에요. 7개 중에 하나 뽑는 케이스니까 경우의 수는 7가지겠죠. 아셨나요? 20C, 15. 이건 뭘로 계산하라고요? 20C, 5로 계산하시면 돼요. 20-15. 알겠습니까?
20. 계산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20C 오니까 20P 5를 5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곱하기 17 곱하기 16 얘를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정답이에요. 아셨죠? 물론 답을 이렇게 직접 하라는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게 정답이니까 답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20C5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쪽 페이지에 짝수번 해보세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하시오. 혹시나 시험장에서 저런 거 생각 안 나면 적당히 자연수를 찾아서 그냥 집어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 같은 건 안 될 테니까 3 이후로 3, 4, 5, 3, 4, 5 이런 거 집어넣어서 답을 찾되면 안 나오면 계속 집어넣어야죠. 근데 그러긴 불편하니까 이제 푸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얘를 풀려면 NC2는 MP2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근데 웬만도 이렇게 썼다가 고치기도 좀 귀찮아 사실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n-1p2를 2팩토리얼로 얘는 n 플러스 2p2를 2팩토리얼로 일단 식을 쓰는데 앞으로는 이 식은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좀 더 빠르게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n에서 자연수 두 개를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 걔를 2팩토리얼 2로 나눈다. 더하기 2분의 n-1부터 내려가면서 두 개 그럼 n-1, n-2가 있겠죠. 2팩토리얼 나누면 분모 2 n 플러스 2부터 내려가면서 두 개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여기는 분모 2, 여기는 분모 2, 여기는 분모 2는 지워줍니다. 그럼 이쪽 식은 이거 묶을 게 없어요. 잘 보시면 얘네들은 n-를 묶이는데 또 얘가 n-를 안 묶이기 때문에 뭐 약분할 것도 없고 그냥 전개해서 전개 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여기는 n제곱 여기는 n제곱 하나 지워요. 그럼 남은 건 n제곱 계산 잘하자. 여기 마이너스 4n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7n 이게 넘어가면 없어지죠. 는요. 따라서 n으로 묶으면 n-7 n값은 0 또는 7인데 0은 답이 안 될 거 아니야. n값은 자연수일 테니까 정답은 7이 정답이다. 오늘 중요한 과정에 가나에 알맞은 걸 집어넣으시오.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이거예요. NCR을 계승으로 바꾸면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NR이 저기랑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형상화하는 게 나아요. NC 세모를 팩토리얼로 계승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NC n-R은 뒤에 있는 거 n-R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n과 여기는 n은 지워지고 r팩 분의 이게 r팩이다. 그 뒤 거 n-r팩 분의 n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에 들어갈 거는 이겁니다. 얘가 가에 들어가요. 이분이 가요. 나는 이거죠. 이게 납니다. 그냥 따라서 한 겁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그냥 따라 쓴 거예요. 자, 어느 학교의 합주반에서는 플루트 연주자가 연주자겠죠? 연주자 5명, 바이올린 연주자 6명. 근데 이 중에서
플루트 연주자 3명, 바이올린 연주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쉼표는 그리고의 개념이죠. 그럼 플루트 연주자 3명을 뽑아야 돼요. 몇 명 중에? 서로 다른 5명 중에 중복하지 않고 3명을 선택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배열하진 않겠다는 얘기는 뽑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배열하진 않는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이 조합이죠. OC3이에요. 곱하기 뒤쪽 거 바이올린 연주자 6명 서로 다른 6명 중에 뽑았던 사람은 또 뽑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2명을 선택 배열하진 않습니다. 뽑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조합이네요. 6C2 그럼 OC3은 OC2로 바꾸는 게 낫다고 그랬죠. 절반 넘어가면 앞에 있는 자에 뒤에 있는 자가 절반 넘어가면 반대로 앞에서 뒤를 뺀 거로 계산합니다. 6C 똑같은 일화도 지금은 딱히 여러분 배우기 없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OC는 OP를 2팩토리얼 나눈 거니까 OP2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 2로 나눈 거 곱하기 6C2 6 곱하기 5를 2팩토리얼 2로 나눈 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2는 4죠? 그럼 여기 있는 2 곱하기 2와 여기 있는 4는 없어질 테니까 남은 건 6 곱하기 5 곱하기 5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ABC를 포함한 10명 학생 중에 5명 위원을 선출해요. ABC가 모두 선출되지 않는답니다. ABC를 포함한 A, B, C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총 합쳐서 10명 이 중에 5명의 위원을 선택하려고 해. 5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근데 5명의 위원이니까 직책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위원인데 무슨 직책 구분이 돼요. 반장, 부반장 이런 것들은 직책 구분이 되는 거다. 그 직책에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앞뒤 바꿔서 다른 사람을 다른 배우를 두게 되면 다른 경우인데 이건 위원 2명까지 이렇게 앞뒤 자리 바꿔봐야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책 구분이 안 되면 조합입니다. 그럼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5명을 뽑는데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ABC는 선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만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7명 중에 중복 없이 5명을 뽑는 경우의 수 7, C, 5 답은 계산은 7P5를 5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계산이 어렵다고 그랬잖아. 바꿔야 된다고. 7C, 7-5 이게 7C2다. 7C2 그럼 7C2는 7P2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걸로 계산하는 게 더 쉬우니까 이걸 포기하고 이걸로 간다고. 그럼 7P2 7 곱하기 6을 2팩토리얼 2로 나눈 거 3, 7, 21 21가지가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쓰다 보니까 다 써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길게 안 쓸 거라고. 이렇게 안 할 거라고. 그냥 7C1은 7C2랑 같구나. 그러니까 7 곱하기 6을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거 정답은 21 이렇게만 쓸 겁니다. 빠르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929 수상안전교육을 하는데 5명 어린이가 4명의 안전용어와 같이 보트에 타요. 근데 9명 중 4명을 먼저 고음보트에 탑승하는데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돼야 돼. 뭐 사실 이런 거 아니겠나요? 이게 상식적인 내용인데 보트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보트 여행을 할 거예요. 근데 어린이 5명이 왔어. 근데 어린이만 태우면 안 되잖아. 어린이만 태우면 누가 보트를 운전하고 누가 안전요원으로 누가 애들이 잘못되면 누가 구조할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애들만 놔두고 안전요원만 태워?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태우고 최소한 한 명의 안전요원도 태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를 찾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적어도는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기 때문에 다는 아닌데 거의 상당히 많은 문제가 여사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저거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명 중에 4명을 먼저 뽑는 겁니다. 9명 중 4명 선택.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빼기 그 중에 뒤에 있는 사건의 반대. 4명을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은 안전요원이나 어린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는 모두 안전요원이거나 아니면 모두 어린이. 이 경우를 빼면 안전요원이 어린이는 섞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9명 중에 4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9C4잖아요. 그럼 절반이 안 되니까 얘는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빼기 이것 모두 안전요원. 모두 안전요원이면 지금 몇 명 뽑냐면 4명 뽑는데 안전요원이 4명입니다. 그럼 4명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4C4네. 이건 또는이잖아. 가운데는 모두 안전요원이거나 또는 모두 어린이거나. 그럼 또는이니까 더 센 합의 법칙이죠. 그러면 모두 어린이라는 뜻은 어린이 5명 중에 4명의 어린이를 뽑는 거니까 5C4가 되겠네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네, 수녀는 아닙니다. P가 아니고 C겠죠. 자, 계산 마무리. 9C4 빼기 4C4는 4C0라고 났다. 4C4-4 4C0 빼기 5C4도 5C1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5C4로 계산 안 합니다. 그럼 9C4부터 계산합시다.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9부터 내려면 자연수를 4번 곱하는데 4로 나누는 게 아니야.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빼기 4C0은 1이고 5C1은 5죠. 약분합시다. 4와 2가 지워지고 8이 약분되고 여기는 3과 여기는 9가 약분되고 3이 남아요. 그럼 21에다가 6을 곱했으니까 21을 곱하면 126 빼기 6 정답은 120까지. 그래서 서로 다른 놀이기구가 실내 5개, 야외 4개가 있어요. 뭐 롯데월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월드는 실내와 실외가 있잖아. 근데 실내에는 5개, 내가 탈 수 있는 게 5개가 있고 실외에는 4개가 있어. 타는 순서를 고려할 때라는 것은 타는 순서를 네가 매겨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는 순서 있게 배워야 되니까 약간의 순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내 놀이기구 중 3개, 야외 놀이기구 중 2개를 골라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잘 들어. 이 문제 잘 들어.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풀 때 오답으로 이렇게 풉니다. 선생님, 타는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이거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 약간 순혈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합니다. 잘 들어. 근데 실내 놀이기구 3개를 실내 놀이기구 몇 개냐면 5개 있잖아요? 그럼 실내 놀이기구를 생각해 본다면 5개 실내 놀이기구 중에 중복하지 않고 탔던 거 똑같지 않고 3개를 선택하는데 그 3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 순혈이니까 5P3인가? 그 동시에 야외 놀이기구는 서로 다른 4개의 놀이기구 중에 중복하지 않고 2개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타는 순서를 고려라고 그랬으니까 2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네? 그럼 순혈이니까 이거는 4개 중에 2개를 순서 있게 배열한 4P2 그럼 둘 곱한 게 정답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설마 또 이러지 마라. OP 사면 쌤 OP2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OC3은 OC2랑 같은데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순열은 그냥 원래 있는 순서 그대로 계산하지.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OP3은 이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P는 4 곱하기 3 이렇게 풀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린 겁니다. 왜 틀렸을까요? 이거 왜 틀린 겁니까? 이렇게 풀면 왜 틀리는 겁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많이 풀어와. 그래, 이거 왜 틀렸냐 물어봐. 왜 틀렸을까요? 이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실제로 정확히 풀이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정답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실내 놀이기구 5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의 수가 5C3입니다. 그리고 실외에 있는 놀이기구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냥 뽑아만 놀겠다는 얘기죠. 이게 4C2예요. 뽑아 놓은 다음에 5C3 곱하기 4C2 뽑은 다음에 실제로 뽑은 지금 놀이기구의 개수가 몇 개냐면 총 5개죠. 그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5팩토리얼. 이게 맞는 답이에요. 답을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왜 틀렸냐면 이쪽에서는 그 3개를 배열할 때 실내 놀이기구라는 한 집단 안에서만 일렬로 배열하고 있는 거고 야외 놀이기구도 여기는 2개를 여기 집단 안에서 일렬만 배열하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실내 따로 배열하는 게 아니고 실내와 야외를 통틀어서 일단 나는 놀이기구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실내를 탔다가 실외로 가도 되고 실내에서 타다가 실내로 와도 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 롯데월드 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빅세븐 뭐 이런 거 있잖아. 자유이용권 끊기는 내가 놀이기구를 많이 안 타도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안 타자니 좀 그렇고 해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타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빅5, 빅7 뭐 이런 것들을 사서 그거만 딱 타고 노는 것처럼 여기는 5개의 놀이기구를 내가 타는 거야. 근데 타는 순서는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타는 거니까. 근데 내가 탈 수 있는 걸 고려해서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 놀이기구에서 실내 놀이기구 5개 중에 3개 타시면 되고요. 야외 놀이기구 4개 중에 2개 타시면 돼요. 그럼 내가 그 표를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표를 5장 가지고 있는 거야. 이 5장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놀이기구를 가서 타는 겁니다. 근데 타는데 뭐 실내에 있는 뭐 회전목마를 탄 다음에 실외에 있는 뭐라 그래요? 난 놀이기구는 잘 몰라서 청룡열차 그런 걸 타도 되고. 근데 이 순서를 꼭 이 순서를 탈 필요는 없잖아. 청룡열차를 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회전목마를 타도 되는 거고. 그러면 집단이 얘는 이 실내 집단, 실외 집단을 따로따로 배열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집단 안에 실내 3개, 실외 2개, 한 집단 안에서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는 뜻이죠. 아셨습니까? 얘는 3팩 곱하기 2팩 이런 느낌이면 얘는 그냥 5팩인 거예요. 전혀 계산법이 다르다. 3팩 곱하기 2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1 그걸 곱한 값을 계산하고 얘는 5, 4, 4만 1을 곱한 거니까 답이 틀려. 이게 맞는 답이에요. 일단 뽑아놓고 그 뽑은 것에 5개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경우죠. 아셨습니까? 서희야, 오늘 자세가 굉장히 안 좋다. 왜 그러지? 자, 이쪽 문제. 이것도 별표 치세요. 이건 내년에도 또 나옵니다. 다른 개념으로. 그때는 중복조합, 이런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를 구하는 함수를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객수를 구하는데 이게 무슨 함수예요?
이거 앞에서 배웠다. 이게 무슨 함수예요? 아, 아니다. 앞에서 배운 게 아니고 예전에 배운 거다. 이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그죠?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함수를 말해요.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이거는 증가함수인데 이 부등화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 경우에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이거는 조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문제는 조합으로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럼 답을 구하세요. 그러면 10 이하의 자연수가 총 10개 있잖아요. 서로 다른 10개 중에 중복 없이 4개를 선택해주면 경우에서 끝납니다. 이거 정답이 14예요. 왜 그럴 건데? 다른 단원보다 여러분이 집에서 문제 풀 때 혼자 잘 안 되는 단원이 이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14죠? 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면 그냥 조합으로 왜 풀면 되는 거지? 여기 1, 2, 3, 4가 있어요. 정역 x, 공역 y. 1, 2, 3, 4, 5, 6, 7, 8, 9, 10. 자, 이제 뽑습니다. 이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 있나요? 이건 서로 같은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값은 안 되는 거잖아. 다 다른 원소를 뽑아야 된다는 뜻이야. 다 기본적으로 다른 원소를 뽑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대1 함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x가 틀리면 y도 틀리다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얘한테 물어봐. 야, 너 누구 선택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10개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겠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얘는 경우에서 10가지예요. 얘는 몇 가지? 9가지겠죠. 왜 앞에서 뽑은 애를 뽑지는 않기로 했으니까. 서로 다른 걸 뽑기로 했으니까. 그럼 얘는 8가지, 얘는 7가지. 지금 정답은 이거네.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걸 수학적 기호로 쓰면 10p4입니다. 그렇지 않나? 10p4를 계산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19, 8, 7을 곱한 거.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왜 그렇지 않냐면 예를 들어봐. 이거는 답이 안 되기 때문이죠. 1이 4를 찍었어. 그러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4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가 여기다 2를 찍어요. 그럼 이건 조건이 안 맞는 거야. x값이 1보다 2가 더 크잖아. 여기는. 정의 원소의 1이 1보다 2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f1의 함수값보다 f2의 함수값이 커야 돼. 근데 이렇게 찍으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f1은 4인데 f2는 2니까 이쪽이 더 커지잖아. f1이. 그럼 조건이 안 맞네. 그럼 실제로 얘가 10개라고 해서 얘가 9개가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니까 내 말이 너무 어려워져서, 잘 봐라 이제, 어려워져서 이렇게 풀지 않고 개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뭐냐면 어찌했든 1대1 함수니까 얘네 4개는 각각 어떤 함수값을 서로 다 다른 값으로 가질 겁니다. 그럼 여기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공역 개수 중에 선택한 거 또 선택하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몇 개의 원소를 뽑아야 되냐면 얘네가 다 다른 원소를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해 줍니다.
근데 순서는 네가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이 10개 중에 4개 원소를 뽑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4개를. 다시. 서로 다른 10개 공용 원소 중에 뽑았던 것도 뽑지 않고 서로 다른 4개 원소를 뽑아줍니다. 됐니? 뽑아줬는데 이때부터 내가 이제 배열을 할 생각이야. 그럼 순열이 되죠? 근데 배열을 안 할 거야. 그럼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배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뽑아두면 가장 작은 1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2는 1보다는 크지만 3, 4보다는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저절로 이쪽 6으로 갑니다. 3은 저절로 8한테 가고 4가 이 4개 중에 가장 큰 값인 10한테 가기 때문에 네가 순서를 임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순서를 네가 정할 수 없어. 처음부터 순서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네가 순서를 정할 수 없어요. 딱 이렇게 보니까 이거 조합이야. 계산법은 이거죠. 10C4. 서로 다른 10개 중에 중복 혹시 4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 10C4. 그래서 앞으로 증가함수이거나 이게 증가함수잖아. 이 표현이 증가함수예요. 혹은 감소함수일 때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면 감소함수를 했죠.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머릿속에 빨리 이건 조합으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리고 계산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앞에 쓰고 C라고 쓴 다음에 정역의 원소를 뒤에다 쓰면 답은 정확히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서로 다른 10개 중에 4개를 뽑아주면 쟤네들 지가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 야, 난 제일 작은 애, 난 두 번째, 난 세 번째, 난 가장 큰 애 라고 찾아간다. 각자 순서가 매겨져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증가함수가 아니고 감소함수면요? 감소함수는 이제 거꾸로 가겠죠. 4가 가장 작은 2한테 1이 가장 큰 10한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매겨져 있다는 뜻이야. 결론 중요한 거는 순서가 매겨져서 네가 순서를 정할 수 없다.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순열이 아닌 조합이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여기 등호가 붙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다시 배우도록 하시고 938번 문제.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8개 점 중에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걸 원에다가 원 위에 8개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점알처럼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원이 있어요. 이거 원 모양이라 생각하면 돼요. 꼭 원은 아니어도 되고 원 모양으로 이렇게 된 데다가 점을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8개 점 중에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 점을 절대 직선으로 이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직선을 그으려면 점을 몇 개 뽑아야 돼요? 자, 여기서 직선 그리려면 점 몇 개 뽑아야 되니? 이름 매겨볼까? A, B, C, D, E, F, G, H 총 8개 점이 있어요. 직선을 만들려면 직선 땡땡 하면서 점을 2개를 뽑아서 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너 그렇게 배웠잖아. 직선 AB, 직선 BC 이렇게 배웠잖아. 알파벳 2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이거를 고려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총 점이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어요. 8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2개를 선택만 하는 케이스입니다. 배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기 때문에 앞뒤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순서 있게 배열할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얘네들 같은 거잖아. 같은 직선 하나야. AB나 BA나. 그러니까 8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케이스니까 8C2가 정답입니다. 또 8 곱하기 7을 2팩토리얼 2로 나눈다. 4, 7, 28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입니다. 만약 문제가 바뀌었어.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제 바뀌어서 직선이 아니고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풀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8개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알파벳 몇 개를 선택해야 되죠? 삼각형이니까 꼭지를 3개 크니까 알파벳 3개를 선택해야 돼. 그럼 대상은 전체 대상은 8개 점이고 그 중에 중복 없이 3개를 선택만 하면 되지. 왜? 삼각형도 그래. 만약 내가 2점 삼각형 ABC 이 3점을 뽑아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삼각형 ABC, 삼각형 ACB, 삼각형 BAC, 삼각형 BCA, 삼각형 CAB, 삼각형 CBA는 다 같은 삼각형 요거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근데 부를 때 이름이 ABC로 부르느냐, ACB로 부르느냐, BAC로 부르느냐, BCA로 부르느냐, CAB로 부르느냐, CBA로 부르느냐 똑같잖아. 삼각형 하나밖에 안 그렸는데 이 그림을 읽을 때 6개를 읽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결론은 알파벳 배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입니다. 배열의 의미가 없으면 조합이고 배열해야 되는 거는 순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8개 중에 8개 점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선택만 하는 케이스 8C3 계산법은 8, 7, 6, 8부터 내려오는 자리를 3번 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아니라고 그랬다. 이 3개를 1로 배열하는 만큼 이 3개를 1로 배열하는 만큼 중복이 발생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는 겁니다. 6개 중복이 발생한다. 문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대각선 구하는 문제인데요. 중학교 때 여러분이 기억은 안 나시겠죠? 너무 오래된 얘기라. 중학교 1학년 때야 무려 중1 때 대각선 구하는 공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만약 N각형이야.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 그럼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N 곱하기 N 빼기 3을 2로 나눈다. 이런 공식을 중1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 이게 부각형이잖아.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여기 있는 꼭지점한테 야, 너 대각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그랬더니 나 바로 옆으로는 못 그어. 바로 옆으로는 못 그어요. 그럼 대각선이 아니잖아. 변이니까. 그럼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몇 개? 이쪽까지 6개. 근데 이게 왜 6개냐는 거지. 원래 꼭지점 9개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자신과 이웃하고 있는 2개를 뺀 겁니다. 총 3개의 꼭지점을 뺀 나머지 꼭지점으로 이어야지만 대각선이 만들어지거든요. 9-3이에요. 근데 9-3, 여기도 9-3, 얘도 9-3, 얘도 9-3, 9-3 이런 식이잖아요. 계속 각 꼭지점마다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가 항상 9-3입니다. 9-3. 근데 그런 꼭지점이 몇 개 있냐면 9개가 있죠. 근데 문제는 대각선 그을 때 여기서 이쪽 그을 때 벌써 셌는데 다시 여기서 9-3 할 때 6개 중에 여기 또 있잖아. 그러니까 앞뒤로 선분이다 보니까 앞뒤로 2번의 중복이 발생해요. 이거를 공식화한 게 이겁니다. 전체 꼭지점 개수에서 9-n-3. 왜 n-3입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과 양옆에 총 3개 꼭지점 빼고 남는 꼭지점으로 그어야 대각선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공식을 이렇게도 설명해 줍니다. 고등학교 때는 잘 생각해봐요. 대각선을 그리려면
대각선은 선분이야. 쉽게 말하면 선분이잖아. 선분. 두 점을 이은 선. 그럼 선분을 만들려면 대각선은 선분이죠. 선분을 만들려면 알파벳이 두 개 필요해. 선분 땡땡 알파벳 두 개. 근데 전체 알파벳 개수가 몇 개 있냐면 n개가 있는 거죠. n개 대각선 n개 n각형이니까. 그럼 n개 꼭점 중에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 배열하진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선분 AB랑 선분 BN이 같기 때문에 대각선은 앞뒤 순서 바꿔봐야 대각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이건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에요. n개 중에 두 개의 꼭점 연결해. 단! 잘 봐. 얘를 예로 든다면 n개 중에 9개 중에 두 개의 꼭지점을 찾아서 걔네들을 연결해. 그러니까 배열하진 않은 거야. 그냥 n개 중에 9개 중에 얘 하나, 얘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얘네들을 선택하면 저절로 대각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9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중에 다 대각선은 아니야. 9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중에 얘랑 얘를 선택하면 대각선이 안 만들어져요. 얘랑 얘를 선택하면 대각선이 안 만들어집니다. 결론은 9개 점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중에 요 개수는 빼야 된다는 얘기야. 이 개수. 이건 대각선이 안 만들어지는 개수니까. 이게 몇 개냐면 9개거든요. 쓰고 나서 보니까 계산법이 이러네. 이렇게 하는 뜻이야. 9개의 점 중에 두 개를 선택한 케이스에서 9개의 변, 선분. 이건 대각선이 아닌 도형의 모서리가 되기 때문에 이 n개의 모서리 값은 빼주면 이 안에서 대각선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보통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풉니다. 매번 이 공식을 애들이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죠. 9c2를 9로 9에다 뺀 값. 그럼 9c는 9 곱하기 8을 2팩토리얼로 나눈 값 빼기 9 약분하면 4. 네? 뭐야? 여기서 약분한 거죠. 4, 9, 36 마이너스 9 27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대각선 27개.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9 곱하기 6을 2로 나눈 값 39 27 답은 똑같습니다. 943번은 아까 좀 전에 풀었던 원문제 있죠. 그 원문제의 약간 변형 문제입니다. 잘 보실까요? 빨리 푸는 방법 일단 설명드릴게요.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면 빨리 푸는 방법 말고 이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제대로 푸는 방식은 이래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꼭지점을 몇 개 선택해야 되죠? 3개. 그래야 삼각형이 나오잖아. 그래서 3개를 선택할 때 위에 있는 선분에서 3개를 선택해요. 위에는 미안합니다. 선분이 아니고 위에 있는 곡선 중에서 여기 있는 3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위에서만 모두 다 점을 뽑아 삼각형 만드는 케이스, 위에서만 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33이에요. 3개 점 중에 3개를 선택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33은 30이 0과 같죠? 이 경우에서는 0이 아니다.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개밖에 안 그려진다. 요거밖에 안 그려져. 그 다음은 위에서 2개를 뽑아요. 밑에 있는 점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3개 점 중에 2개를 뽑고 걔네들과 밑에 있는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위에는 점이 3개 있는데 3개 중에 2개를 뽑아줘야 돼요. 동시에 밑에 있는 4개 점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위에 3개 점 중에 2개를 뽑아줘야 되고 밑에 있는 4개 점 중에 하나를 뽑아줘야 이렇게 뽑아줘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위에 있는 점에서 하나를 뽑고 밑에 있는 점에서 2개를 뽑는 겁니다. 그럼 이 케이스는 위에 있는 3개 중에 하나 뽑아주고 동시에 밑에 있는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얘를 다 더하시면 삼각형이 나와요. 또 우선 밑에서 밑에 있는 4개 중에 3개 뽑아봐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이게 일직선상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다 더하면 정답이야. 근데 이걸 언제 다 계산해? 엄청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귀찮아.
빨리 푸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어려워졌냐면 이게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문제가 쉬운데 이게 직선이 이 도형정 그러니까 선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해서 삼각형이 중복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부분이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고민을 이게 반원이 아니고 그냥 원이라고 생각하자. 원 위에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찍어요. 그럼 원 위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라면 73이겠죠, 당연히.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맞니? 그치? 결론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여기는 이 선분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을 7개의 점 중에 3개만 선택하면 삼각형이 다 그려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럼 얘처럼 문제를 풀려면 안 그려지는 삼각형 개수를 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그려지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점을 찍으면 삼각형이 다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뽑았던 점 또 뽑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3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개수를 빼내면 되잖아. 4C3을 빼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 끝난 거야. 7C3,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 빼기 4C1은 4C3은 4C1과 계산이 같죠. 그럼 4C1은 4잖아. 이거 빼내면 정답이에요. 아까 좀 여러 개 구한 다음에 다 더하지 말고 이게 좀 더 더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그렇게 풀면 시간 뺏기니까 이렇게 풀어서 답을 마무리하셔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라. 수다분들 이상하게 보네. 식은 7C3 빼기 4C3 이걸로 계산해야 된다. 그럼 문제가 좀 더 쉬워진다 라는 표현이죠. 자, 평행사변형.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아나토미가 지금도 여러 개의 문제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한 직선과 3개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만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 다 세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다가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됐니? 끝난 거니? 개수분가 더 남았네. 우리가 못생겨 있다는 얘기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개가 정답이. 아니, 또 더 있나 봐요. 4개짜리. 29, 30. 이게 답인가 봐요. 이해되니? 근데 이렇게 안 푼다고. 이렇게 풀면, 아니, 직선이 딸랑 이쪽으로 5개, 옆으로 2개밖에, 여기 3개밖에 없는데, 이게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더 많아지면. 이렇게 되면. 언제 다 세니, 이걸? 하나짜리. 2개짜리. 이쪽으로 2개짜리. 이거 언제 다 세? 못 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못 풀리니까 고민을 해봐야 돼.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생각해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 직선의 이름을 매긴 겁니다. 여기를 라지 A, 얘를 라지 B, 라지 C, 라지 D, 라지 E라고 합시다. 그럼 평행사변을 만들려면 여기서 내가 A와 C를 선택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A와 C를 선택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둘만 가지고 평행사변이 안 만들어져. 여기서 예를 들어 C하고 E를 선택했다고 치자. B하고
E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B하고 E를 선택하면 이런 모양의 평행사변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꼭 여기서 AC를 선택하는 법은 없잖아. 이거를 선택한다는 뜻은 통칭해서 말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 중에 뽑았던 직선 또 뽑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두 개의 직선을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의 순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배열은 의미 없다는 얘기죠. A를 먼저 뽑고 C를 뽑으나 뽑아서 그림을 그리나 C를 뽑은 다음에 A를 그리나 어차피 얘네 직선 두 개이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선택만 하면 되지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그러네. 라지 B, 라지를 뽑겠다는 뜻은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 서로 다른 5개의 직선 중에 중복하지 않고 사건에서 중복을 쓰는 이유가 어차피 여러분들은 중복은 없는데 2학년 되면 중복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처음 배울 때부터 그냥 제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두 개를 선택해요. 그리고 얘도 배열이 의미가 없어요. 쓰고 나서 보니까 얘는 뭐죠? 3C2예요. 3C2 곱하기 얘는 5C입니다. 이게 조합의 뜻이었으니까. 그럼 3C는 3C1로 계산하고 5C는 그냥 5C로 3C1 3가지 곱하기 5C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다. 정답은 30까지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이거 쉬워요.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되면 돼요. 어차피 이게 사이즈가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가로직선 중에 2개 선택, 세로직선 중에 2개 선택, 그들 곱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조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동전 6개를 똑같은 주머니 2개에 빈 주머니 없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동전은 서로 달라. 근데 담는 주머니는 똑같아. 그런 뜻이에요. 동전은 서로 달라.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 4번 동전, 5번 동전, 6번 동전. 동전 다 달라. 근데 담는 그릇이 똑같이 생겼어. 뭐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과 똑같이 생긴 그릇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 동전 6개를 어딘가에 이렇게 나누어 담을 거야. 근데 빈 주머니는 없어야 돼. 안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넣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위아래에다가 옆으로 놓을까요? 이 주머니 2개에다가 저기 있는 동전 6개를 나누어서 담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다 보니까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넣는 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일단 한 개는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냐면 5개가 나머지 주머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2개를 넣는다면 얘는 4개의 동전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3개의 동전을 넣는다면 여기도 3개의 동전이 들어가야 돼요. 맞니? 여기서 잘 들어. 여기 4개의 동전을 넣어. 여기 2개의 동전을 넣어. 그럼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앞에 2개, 뒤에 4개. 앞에 4개, 뒤에 2개.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거 같은 상황이에요. 왜 같죠? 저희가 앞쪽에서 앞에서 2, 뒤에서 4, 앞에 4, 뒤에 2는 서로 다르다고 배웠는데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주사위 같은 거 할 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던진다. 서로 다른 2개의 그릇, 서로 다르다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생긴 주머니에다가 2개, 4개 넣는 것과 4개, 2개 넣는 건 당연히 다르지.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거야. 생긴 게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럼 네가 여기다 2개 넣고 여기 4개 넣는 것과 봐라.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똑같은 게 뭐 있죠? 똑같은 게 없네. 그냥 이걸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똑같은 주머니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 두 개 놓고 여기 네 개 놓는 거와 여기 네 개 놓고 여기 두 개 놓는 게 같으냐 다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얘네들은 주머니가 똑같아. 아, 선생님, 근데 그래도 여기 왼쪽 주머니에 두 개, 오른쪽에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두 개, 오른쪽 네 개랑 왼쪽 네 개, 오른쪽 두 개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두 개의 주머니에 순서가 매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 읽어보면 그 두 개의 주머니에 순서가 매겨져 있지 않아. 그냥 똑같은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 것 뿐이야. 그럼 두 개, 네 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네 개, 두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머니가 똑같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바뀌면 구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산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4개, 2개는 위에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죠. 5개 하나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위에 있으니까. 1개, 5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은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동전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동전 6개에서 일단 1개를 먼저 뽑아줘야 됩니다. 뽑아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 6C1이야. 동시에 곱하기 남아있는 동전 5개를 모두 다 5개 모두 다 여기다 넣습니다. 선생님 피 아닌가요? 순서 없다니까. 두 개 주머니가 똑같고 동전을 넣을 때 동전을 넣는 순서가 지금 매겨져 있지 않아. 그냥 동전 5개를 쏟아 넣는 거기 때문에 그 들어간 상태에서 배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상 조합입니다. 그럼 얘는요? 6개 동전 중에 일단 이쪽에다 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동전 2개를 먼저 뽑아야 돼요. 당연히 주머니는 똑같지만 내가 여기 있는 주머니에 동전을 넣으려면 일단 2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동전은 다르니까 6개 다른 동전 중에 여기 주머니에 2개를 넣으려면 2개를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케이스예요. 6C. 그럼 동전 몇 개 남냐면 6개 중에 2개 빼면 4개 남습니다. 4개를 모두 다 나머지 주머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다 하냐면 얘 때문이다. 얘 때문에 아까 선생님 잘 보라고 했던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잘 들어. 총 6개 중에 3개의 동전을 뽑아줘요. 그리고 남아있는 3개 동전 중에 3개를 다 모두 넣습니다. 선생님 위와 뭐 개수만 틀리지 푸는 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2팩분의 1을 곱합니다. 얘는. 혹은 같은 의미로 나누기 2팩합니다. 선생님 저 위까지는 알아들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2팩분의 1을 왜 곱해야 되죠? 왜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까? 왜 나눠줘야 되냐면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중복 없이 뽑은 건데 왜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복이 뭐냐면요. 잘 들어. 네가 여기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예를 들어 6개 서로 다른 동전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동전이 서로 다 달랐죠? 근데 똑같은 주머니에 나눠 넣는데 잘 들어라. 여기다 1, 2, 3을 넣는 케이스와 여기 4, 5, 6을 넣는 케이스와 여기 4, 5, 6을 넣고 여기 1, 2, 3을 넣는 케이스는 개수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케이스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얘도 3개, 얘도 3개이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니? 얘도 3개, 얘도 3개야. 그럼 주머니 2개 넣다 보니까 여기 동전 3개, 여기 동전 3개가 같은 케이스라는 거지. 그럼 6개 중에 3개를 뽑아놓고 주머니 안에 넣고 나머지 3개를 다시 나머지 주머니에 넣고 이때 이게 동전 개수가 같은 집단이 2군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2개의 앞뒤 순서가 바뀌었을 때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팩토리얼. 왜 2팩입니까? 동전이 3개인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집단과 여기 있는 집단의 개수가 동일해진 겁니다.
여기의 집단의 개수와 여기 집단의 개수가 3개로 동일이죠. 그러면 3팩토리얼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집단 2개의 배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2팩토리얼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여기 뒤에 얘가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에는 1번과 2번과 3번 답을 다 덧셈하시는 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를 바꿔봅니다. 문제를 바꿔, 아까처럼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동전이 9개라고 합시다. 동전 9개를 너무 많다. 그럼 여러분 이해를 못할 테니까 동전 6개를 똑같이 생긴 주머니 3개다가 나누어 담아요. 이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동전 6개를 똑같은 주머니 3개다 나누어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지금 해보세요. 답이 어떻게 될까요? 풀이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안 구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동전 6개를 같은 주머니 3개다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1개, 4개 가능하겠죠. 114랑 141과 411은 다 같은 거니까 요 조합 하나로 보시면 돼요. 또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23이나 13이나 다 똑같은 조합이에요. 그런 거는 여기 순서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고 어차피 같은 주머니니까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아까처럼 안 넣는 건 없습니다. 안 넣는 건 없고 다 넣는다면 이렇게 있어요. 2. 이거 말고 있나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 순서가 바뀌는 거 정도만 있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 3가지 상황이 밖에는 없어요. 3개의 주머니 중에 2개는 1개, 나머지 하나는 4, 4개. 3개의 주머니 중에 1개, 2개, 3개. 2개. 이 케이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케이스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일단 6개의 구슬 중에 1개를 뽑아서 주머니에 넣어야 돼요. 곱하기 남아있는 구슬 5개 중에 또 1개를 뽑아요. 남아있는 4개를 전부 다 한쪽에다 다 넣습니다. 이 케이스. 이렇게 하나.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요. 얘네 둘은 개수가 동일해요. 똑같은 주머니에 개수가 똑같은 동전이 하나씩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 둘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집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네 둘은 요 집단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가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뒤에 2팩분의 1을 이렇게 곱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6개 중에 일단 하나, 남아있는 5개 중에 2개, 총 3개 빠졌죠? 그럼 남아있는 3개 중에 나머지 3개 다. 근데 얘는 개수 똑같은 게 없어요. 개수 하나, 개수 2개, 개수 3개. 주머니는 다 똑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전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배열의 의미가 바뀌면 다른 의미로 봐야 된다는 뜻이죠. 얘는 6C2, 4C2, 마지막 2C2. 근데 얘는 이러네요. 개수 같은 집단이 세 집단이나 있습니다. 얘뿐 아니라 여기까지 개수가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 셋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얘네 셋에 다시 중복이 발생하더라. 3팩분의 1. 왜 3팩인가요? 세 개의 집단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집단의 개수가 똑같은 것끼리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각각 계산해서 다 덧셈하시면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답까지 구하는 게 아니겠지만 이런 풀이법까지는 일단 익혀 두셔야 될 테고요. 이 문제에 대한 연습을 했고요. 이제 밑에 이건 좀 전 풀었던 문제 다시 활용. 앞쪽에서는 분할이라 불러요. 나누는 것. 얘는 분할과 거기다 뭐까지 한 거냐면 분배까지 한 겁니다.
덧셈만 많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분할과 분배. 분할, 나누기도 한 다음에 그 나눈 거를 나누어서 어딘가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서로 다른 5개 사탕을 2개 하나의 묶음으로 나눠요. 그럼 서로 다른 1번, 2번, 3번, 4번, 5번 사탕을 2개, 1개짜리 묶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2개 사탕. 여기는 남아있는 3개 중에 2개 사탕. 여기는 남아있는 1개 중에 1개 사탕이겠죠. 근데 말했듯이 얘네 둘은 개수가 똑같은 집단이 2개 발생하죠. 그럼 여기다가 개수가 똑같은 집단 2팩분의 1. 2개 집단이 서로 겹쳤기 때문에 2팩분의 1 곱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뭐를 한 거냐면 의미상 분할을 한 겁니다. 나누기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그 나누어 놓고 그거를 묶음 3개를 3명 학생들한테 나누어 준다는 뜻은 3명한테 일렬로 배열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분배입니다. 이런 거야. A, B, C 이렇게 3명이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이 3개, 여기 있는 이 3개의 주머니를 X, Y, Z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 3개 주머니를 X, Y, Z라고 불러요. 됐니? 그럼 사람 A, B, C한테 저 X, Y, Z를 배열할 수 있는 케이스는 X, Y, Z를 나란히 A한테는 X 주고 B한테 Y 주고 C한테 Z 줄 수도 있겠지만 X, Y, Z, X, Z, Y Y, X, Z Y, Z, X Z, X, Y Z, Y, X 뭐가 되냐면 6번에 다시 뭐가 발생이 되죠? 6번이라는 게 이 3개의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케이스 3팩토리얼이 더 곱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분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나누기만 한 거야. 딱 나눠놨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와서 야, 그 애들한테 나눠줘. 누구요? 여기 있는 3명한테 나눠줘. 그럼 네가 나눠줄 때 여기 있는 첫 번째 주머니를 누구한테 줄까? 이거를 고민하는 케이스가 지금처럼 6가지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왜 6가지입니까? 그랬더니 X, Y, Z를 3명한테 나누어주는 케이스, 결국은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인 3팩토리얼만큼 분배하는 경우의 수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그냥 서로 다른 5개 사탕을 3개 똑같은 묶음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요까지가 답이고요. 나누어 담아놓고 다시 그 3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해야 정답이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유형인 것 같죠? 이게 959번. 이것도 이제 분할 분배에 관련된 활용 문제인데 반야구 대회 참가하는 5개 학급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가 뭔지 알죠? 이게 토너먼트가 어떤 걸 말하는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흔히 말하는 승자승이에요. 승자승 게임법. 둘이 싸움해. 얘가 이겼어?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야. 얘가 올라가는 거야. 둘이 싸움을 해. 얘가 이겼어? 그럼 얘는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게 승자승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거를 이제 토너먼트라고 그러죠. 토너먼트 게임. 그러니까 진 팀은 이제 떨어지고 이긴 팀이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는 거. 그게 승자승이고 그러니까 토너먼트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게 이제 리그전이에요. 리그는 이기든 지든 한 번씩은 다 해보는 거야. 쟤랑도 해보고 얘랑도 해보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기지고 아니면 그냥 다 해보는 거. 그게 리그전이고 얘는 토너먼트. 올라가면 그냥 끝. 떨어지면 끝. 이런 느낌. 올라가면 계속 떨어지면 끝.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잘 봐. 잘 보니까 이게 약간 구분이 되지 않니? 마지막에 붙는 사람, 마지막에 결승을 붙는 거는 이쪽 집단에서 올라온 한 팀과 이쪽 집단에서 올라온 한 팀이 나중에 결승을 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나눠주는 게 첫 번째야. 5팀 중에 일단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2팀을 뽑아주는 겁니다.
동시에 남아있는 세 팀 중에 세 팀을 뽑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이쪽을 먼저 잡아줬는데 5팀 중에 3팀 먼저 뽑아주고요. 남아있는 2팀을 저는 여기다 뒀는데요. 똑같습니다, 이거. 얘랑 얘랑 똑같은 답이고 얘랑 얘랑 똑같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잡아주냐, 이쪽을 먼저 잡아주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럼 이렇게만 편을 나눠두면 실제로 잘 들어. 이렇게만 하면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냐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다시 이 세 팀 중에 얘네들은 어쨌든 2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게임을 하겠지. 근데 여기는 세 팀이 이 모양이 돼야 돼요. 이 모양이 뭐냐면 이 세 팀 중에 2팀을 먼저 게임을 하게 만들고 한 팀은 저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전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게임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 두 번째, 그럼 여기는 됐고 여기서 다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2팀과 한 팀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2번은 다시 서로 다른 세 팀 중에 2팀과 한 팀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야 요 세 팀 중에 야, 게임할 2팀 뽑아. 이렇게. 나머지 한 팀. 게임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이 게임하면 누구 하나 올라가겠지. 그 얘랑도 올라가서 같이 게임에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잡아주면, 이런 느낌을 잡아주면, 앞에 2팀, 뒤에 3팀 중에 2팀, 한 팀 나눈 다음에 2팀 게임하고, 게임한 거 얘랑 붙이고, 그럼 한 팀 한 대 올라오면 저절로 이렇게 한 팀씩 올라올 테니까, 이렇게만 잡아주면, 이렇게 해서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누군가 올라오겠지. 그럼 다시 얘랑 붙겠지. 이건 안 잡아도 돼. 지가 알아서 붙을 테니까. 한 팀 기다리고 있잖아. 야, 니네 게임 팀에서 빨리 올라와. 나 게임해야 돼. 올라와. 그럼 또 지가 알아서 올라가. 그럼 이런 게임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얘네들을 곱해주시면 곱해야 됩니다. 이쪽도 하고 노란색도 하고 하늘색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해봅시다. 네, 960번 지금 해보세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계산법은 1번. 딱 봐도 아까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올라와서 결승이 완성이 되죠. 그럼 이렇게 결승이 완성되려면 이쪽 집단과 이쪽에서 올라오는 집단이 여기서 올라오잖아. 이렇게를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총 6개 팀을 뭘로 나눠주냐면 2팀과 4팀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케이스 6개 중에 2개 선택 곱하기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 선택. 근데 뽑은 집단 2개의 개수가 틀리잖아. 얘는 2개, 얘는 4개니까 개수 틀리니까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됐지? 그럼 이렇게 뽑으면 이쪽은 알아서 2개 팀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2팀밖에 없으니까요. 2팀이 게임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4팀이나 있잖아. 4팀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 그럼 다시 이 구간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두 번째. 이 4팀을 이렇게 2팀 나눠주셔야 됩니다. 4개의 팀을 2팀과 2팀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4개 팀 중에 2팀 뽑아주고 남아있는 2팀 중에 2팀 뽑아주고. 근데 약간 이때 얘는 2팀 개수가 서로 같은 집단이 2집단이 있네요. 개수 2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복이 되는 집단이 개수가 똑같은 집단이 이렇게 한 집단, 이렇게 한 집단, 2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럼 2개 집단이 순서 바뀜에 따라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2팩분의 1. 2팩으로 나눈다는데 그걸 그냥 2팩분의 1로 그냥 곱해서 처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이 4팀 중에 다시 2팀 이렇게 묶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까? 네, 게임이 끝나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알아서 게임이 한 팀이 올라올 테고 얘네들이 여기서 팀 하나 올라올 거 아니야? 얘도 팀 하나 올라오겠지.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붙을 거 아니야. 그것도 팀 하나 올라오겠지.
저절로 구성이 이렇게만 잡아주면, 요렇게만 딱 사이즈를 잡아주면 지네 와서 게임에서 다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완성이 됐네요. 그럼 여기는 이 값과 여기는 이 값을 서로 곱하면 정답이다 라는 거죠. 계산 끝까지 해드릴까요? 6C 6 곱하기 5를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값 곱하기 4C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값 곱하기 4C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값 곱하기 2C를 안 해야 된다?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이거 4C 4다? 뭐라고 쓴 거야, 왜? 4C 4잖아. 왜 4C 2야? 6팀 중에 2팀 뽑고 4팀 남은 거잖아. 4팀 뽑아야 되니까 4C 4죠. 얘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4C 4는 1이니까. 네. 4C도 어차피 1이잖아요. 얘 계산 안 해도 되고 얘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여기 2팩분의 1, 2팩분의 1, 2 곱하기 1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는 4 이렇게 하나 지워지고요. 그럼 여기는 2 하나, 여기는 6 하나 지워지고 여기 3 남고 남은 거는 3 곱하기 5 곱하기 3 남았네요. 얼마인가요? 45.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량이 많지 않아서 네.